아이씨. 미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폭스미술부의 미술부장 폭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원기둥 영상이 좀 많이 길었는데 구 동영상은 조금 더 담백하게 가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금 그렸던 구처럼 이렇게 동그란 구는 많은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의 형태들이 가지는 부분들은 뭐 지구본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공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구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구는 그래서 어떻게 형태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구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의 지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어떤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이 이 지점에서 똑같은 공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중간이 조금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를 그릴 때는 우리가 원기둥에서 배웠듯이 사각형을 그어서 대각선을 긋고 중심을 정한 다음에 3분의 2 지점을 지정해서 3분의 2 지점을 지정해서 그 지점을 연결만 하면 동그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동그란 형태에다가 구라는 어떤 입체감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명암이라는 걸 넣게 되면 구라는 모양이 나오는데, 구는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봐도 구고, 옆에서 봐도 구고, 밑에서 봐도 구고, 정면에서 봐도 구고, 어디서 보더라도 이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입방체들과 틀리게 어떤 방향에서 보든 간에 구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단지 구에서 틀린 점들은 빛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빛의 밝음과 어둠이 어떻게 진다라는 건데, 구의 밝음과 어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을 잘라 볼게요. 구의 반을. 자, 이렇게 자르면 햄버거 빵 같네. 그죠? 햄버거 빵처럼 이렇게 반을 잘라 보면 이 안에 반이 잘려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반은 밝은 쪽, 반은 어두운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동그란 지구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뭐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예. 자, 빛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는 낮이고 어디는 밤이겠죠. 낮과 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다 라는 것처럼 구는 어느 쪽에서 빛이 오든 간에 반은 어둠이고 반은 밝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가 가지는 기본적인 빛의 어떤 느낌들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 자, 이렇게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구의 어둠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은 좌우의 모양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광, 측광, 그 다음에 역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며.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자, 이쪽 부분은 조금 앞쪽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될 부분이고, 여기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빛이 이렇게 다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는 뒤쪽에서부터 빛이 옵니다. 그래서 빛이 지금 요 안쪽 안 보이는 반대쪽에 빛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도 구에서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의 이 돌아가는 부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 원의 반을 쪼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구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구는 이렇게 보면 면이 많이 쪼개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구본의 위도와 경도를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쪼개게 되면 구라는 덩어리가 꺾여지는 느낌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색깔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의 스케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가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구를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있죠. 컴퍼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컴퍼스로 처음에는 잘 안 되시면 동그랗게 그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형을 그어서 수직 수평 대각선을 그은 다음에 3분의 2 지점에 점을 긋고 동그랗게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는 보이는 방향마다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에서 응용되는 물체들이 있죠. 우리가 축구공, 공, 야구공, 모든 공 종류들 다 동그랗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과일 종류들, 그죠? 공, 과일, 그 다음에 구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구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도 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약간 타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타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코가 있고 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원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외에도 구라는 형태를 가지는 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구의 형태를 조금 동그랗게 잡을 수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는 다양한 형태들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럼 과일에서 어떻게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동그란 형태가 있다라고 치면, 얘를 구라는 형태는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구는 약간 찌그러지게 됩니다. 찌그러지거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구의 형태에서 약간 옆으로 큰 구는 살짝 살만 찌워주면 옆으로 커질 거고요. 또 반대로 약간 밑이 조금 길쭉하게 가고 싶다. 그럼 밑에만 약간 길쭉하게 가고 조금 더 길게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부분만 조금만 길게 가버리면 구라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 과일이 있죠. 자, 생각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많이 있는 우리 그죠? 귤이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라는 어떤 형태에서, 이 형태에서 중간에 힘을 줘서 폭 들어가게 하면 사과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동그란 형태에서 중간에 힘을 줘서 폭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사과라는 형태가 되죠. 배꼽같이, 그죠? 자, 사과의 형태는 약간 밑부분이 살짝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이 들어갔다고 치면 우리가 이 그리드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위도와 경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것처럼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보통 꼭지가 있는 과일들은 이렇게 생겼죠. 사과라든지 배, 사과 이런 것들, 꼭지가 있는 과일이 또 뭐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꼭지가 좀 튀어나온 과일들도 있죠. 이것도 똑같이 우리 석류 같은 경우, 석류나 이런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 한라봉도 있겠죠. 그래서 구라는 형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구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축구공을 보면 축구공에서 이런 축구공의 가죽 형태와 이렇게 오각형과 육각형의 가죽 형태들이 만나면서 축구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가죽들도 어떻게 보면 구라는 형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가죽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펼쳐보면 평면이지만 붙었을 때는 구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구를 그릴 때 색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색감을 이렇게도 넣을 수 있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색깔을 이쪽 방향 이렇게 좀 나누어서 넣게 됐는데, 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제도를 배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배워요. 똑같은 위치에서 점을 잡아내고 이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선을 긋고 어디까지 갔죠? 선을 긋고 직선을 긋다 보면 곡이 나오게 되죠. 그죠? 곡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선의 모임이 곡선을 만들어내듯이 보통 이 구로 형상된 이는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그릴 때는 곡선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직선의 느낌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구라는 느낌을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모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직선에 의해서 나오는 이 선들의 변화들만 조금만 더 익히면 구라는 걸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의 이 모양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죠. 그죠? 돌아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써주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드로잉 얘기할 때 사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약을 설명했듯이 그 강약을 만들어낼 때도 이 안에 모이는 곳은 조금 강하게, 그 다음에 풀려진 곳은 조금 약하게, 그 다음에 밑에 다니는 부분 좀 강하게 하면서 이는 직선과 곡선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구를 잘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구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조금 더 기하 도형을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합쳐진 다른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서 드로잉을 하는 부분을 잡아나가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